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볼까요? CIA 트럼프가 정보기관을 싹 다 물갈이하고 CIA도 전 직원의 조기 퇴직 제안을 했다고 그런다. 역시 트럼프다운데요. 예, CIA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제안한 건데 이거는 이제 존 래클리프 신임 CIA 국장 지시겠죠. 예,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보도했는데요. Wall Street Journal은 그나마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들 중에서 사설 쪽이 이제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리버럴이고요. 자, 그래서 CIA가 트럼프 대통령 연방정부 축소 방침에 맞춰서 조기 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 8개월간 급여와 추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IA 대변인은 전 직원 대상 조기 퇴직 제안에 대해 조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또 CIA는 이미 합격을 통보한 구직자들 채용도 동결했다고 합니다. 존 래클리프, 정의파입니다. 존 래클리프.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측은 구직자 자질이 CIA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래클리프 국장은 연방상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마약 카르텔과 중국에 대한 각종 첩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안티 중국이에요. 1부터 100까지 다 안티 트럼프고 중국을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게 트럼프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중국이 미국산 많이 수입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거래를 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1947년 출범했죠. CIA는. 그래서 냉전이 끝날 때까지 수십 년간 구소련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고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에는 이슬람 테러 단체를 억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뿌리 뽑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최측근 중에 한 명인 팬 번디가 법무장관으로 인준됐습니다. 예, 팬 번디 법무장관 연방상원 인준투표를 찬성 54, 반대 46 이렇게 54표 대 46표 차이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53명 외에 민주당 소속 존 페더맨, 펜실베이니아 쪽이죠. 존 페더맨 의원이 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팬 번디는 정말 자질면에서 가장 완벽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 보수 진영에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뭐 맨날 이제 시비 거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자, 팬 번디는 또 바이든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셋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뜯어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을 이렇게 이제 지명이 아니라 이제 인준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이제 된 건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팬 번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배신을 많이 당했죠. 특히 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임명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예, 특검 조사받고 힘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이후 법무장관 윌리엄 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무장관 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팬 번디 제대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법무장관 잘 임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인데요. 브라이트바트 보도입니다. 뭐 곳곳에서 팍스뉴스에서도 톱 뉴스를 장식했는데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행보 강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10월 7일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벤자민 네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가졌죠. 그래서 그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요르단과 이집트 이렇게 주변 제3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하고 벤자민 네tanyahu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그래서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기간 관리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 지구를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중동에서는 주민들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 지구 소유권을 갖는다는 구상은 너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주할
여지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그 우파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제 성서에서 차지하라고 기록된 약속의 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이제 보수 진영, 뭐 중도 보수까지 합쳐서 보수 진영도 가자 지구 전쟁 때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재점령할 것을 주장해 왔죠. 이거 진짜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가자 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양대 자치구를 이루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몇 주 안에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동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명을 내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주장하고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이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구호 기구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하고 1차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7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난민 구호 기구 직원 일부가 재작년 10월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근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동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특히 트럼프는 네타냐후 총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지도부에 10억 달러 규모 무기 이스라엘 이전에 대한 승인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가자 전쟁에서 무려 47,500여 명 팔레스타인인이 숨지는 그런 민간인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무차별 폭격에 쓰일 수 있는 1,000파운드짜리 항공폭탄 4,700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한 두지 않겠다. 무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친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예, 트럼프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친이스라엘 행보를 걸어왔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인종별로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요.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보수 공화당으로 넘어간 분이 많습니다. 예,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실망하고 이제 트럼프를 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를 이란이 암살을 하면은 이란은 완전히 전멸된다. 이란 정권이 자신을 죽일 경우 미국이 이란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남겼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참 화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큰 뉴스 하나가 트럼프가 성전환 자들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게 이제 LGBTQ 쪽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트럼프 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합 7개 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슈가 성전환 이슈였습니다. LGBTQ 이슈.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전환.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전환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트럼프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할 수 있다면 당장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장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할 거다. 우리가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령한 건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당시 양측은 우정의 표시로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부켈레 대통령이 미국 국적 범죄자도 엘살바도르에 수용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뜻대로 미국의 범죄자들 엘살바도르에 보내는 것도 저는 꼭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범죄자들이라면. 자, 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재소자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연임 중인데요. 부켈레 대통령은 깽단과 전쟁을 선포하고 2022년 3월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엔 각종 기구에서도 탈퇴하겠다고 그랬고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진작 나왔죠. 그리고 그린란드 파나마이어서 가자 지구도 소유할 거다.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인데 이제 한국 상대로 이제 부정선거가 저는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만약에 친중 행보를 보인다. 그럼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친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이. 그러려면은 윤 대통령이 복직해야죠. 즉시 직무 복귀해야죠. 저는 지지율이 일단 50% 이제 60%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정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저는 헌재에서 이제 그 탄핵을 이제 기각시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한국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UC 얼바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오늘 강연을 하고 오늘하고 좀 늦게 와가지고 이번 영상분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